해볼까요? 네. 내년에 이민년.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보고, 네, 내년 이민년. 네, 이민년 을목일주 이렇게 내년 을목일주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나? 내년에 네, 을목일주한테 이민년이란 어떤 날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임수 뭐예요? 정인 그리고 겁재 이렇게 운에서 왔습니다. 정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1등 일주가 있을까요? 글쎄요. 신금일간이 임수가 오면 좋죠. 1등 일주? 네,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정인이 운에서 온 겁니다. 을목일간한테 임수가 온다라는 거, 오행상으로 임수는 을목을 생하기보다는 간목을 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거나, 또는 임수의 체성상 이동,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은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임수와 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호랑이 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호기심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도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식 또는 넓은 시장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물품 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하는 게 이민년의 운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임수가 인목이라고 하는 병지를 만나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임수의 역량, 크기, 힘 이런 게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인이 운에서 왔을 때 하는 일, 문서운이 있다, 시험운이 있다, 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로.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상관을 잡았죠. 상관을 잡았으면 인정받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의 도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인이 운에서 왔을 때 인성운, 문서운, 뭐 시험운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을 통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편인이 왔을 때, 즉 간목일간에게 임수가 왔을 때는 정당한 노력이 아닌 편법을 통해서 또는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인이니까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합격운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시험 합격운이 있어요에서 시험운은 또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관격들이나 걸록격들, 그러니까 뭐 인월생의 관용신인데 관이 있고 상관이 투관됐을 때, 즉 병화가 있을 때, 병화가 있을 때 임수가 병화를 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약한 임수가 병화를 제하면 굉장히 큰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생 또는 인월생, 이게 정관용신이잖아요. 경금이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정관격이나 정관용신인 경우에 정인이 상관을 잡으면, 즉 병화가 있을 때 큰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화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인성이 일간을 생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임수가 을목을 생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좋게 생해줬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로서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을목일간은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나한테 그냥 무한정 그래 너 한번 해봐 하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또는 시험에 꼭 합격하면 뭐 해줄게, 즉 시험에 합격하면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지지에 겁재가 왔어요. 지지에 겁재가 왔죠. 겁재, 분가, 독립, 이탈, 쟁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가, 독립,
지지로 왔기 때문에 집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 또는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탈, 조직을 떠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관이 없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되죠? 네, 인성이 겁재를 달고 왔는데 겁재가 인성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뭐해요? 네, 권리 문제 발생. 뭐냐면 내 권리를 누군가 도용했다, 또는 내 저작권을 누군가 사용했다, 또는 내가 뭔가를 썼는데 저작권에 걸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될 때가 내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에 계약 잘못해가지고 덤터기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집에 이사를 했는데 뭐 이중 계약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치고 막 계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일간, 간목일간들 내년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에 계약을 했다거나 했을 때 이 계약 관계가 제대로 된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2번, 3번, 뭐 4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민년 하면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인성이 없을 때, 무인성 할 때, 네, 인성이 운에서 왔죠. 무인성할 때 인성이 운에서 왔는데요. 상관이 경관하는 것을 방치했어요. 즉 법을 어긴 걸 방치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인성이 와가지고 이제 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속이라든지 또는 뭐 벌금 낼 일이 있다거나 또는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인성이 운에서 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법 지켜야 돼, 그러는 건데요.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 있잖아요. 집에서 불법 중축한 것들 있잖아요. 베란다인데 개방형 베란다인데 이렇게 겨울에 춥다고 판넬을 붙였어요. 이러면 이제 누가 찔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청에서 왔어요. 뭐 이거 불법 중축물이니까 벌금 내시고 해체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성 할 때 과거의 행적, 재조명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을목이든 간목이든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혹시 법을 어긴 일이 있는지, 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자기 합리화 했던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로 이제 보자면 인월생, 월겁격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죠. 월겁의 관용신, 월겁 그랬잖아요. 인월생 그러면 일단은 인월생인데 신강해지기 쉬운 조건이죠. 일간의 근은 없지만 신강해지기 좋은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인목 겁재가 다시 와가지고 도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지에 신금이 없는 사람들, 인목이 또 인목을 만났으니 도충해서 병화가 투간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 병화는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겁재가 왔으니까 누가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제의 또는 새로운 기획, 회사 관두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고 병화가 있고 경금도 있으면 시험 합격, 승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경금만 있고 병화가 없어요. 이러면 경금만 있고 병화가 없고 경금만 있으면 잘해보고 싶은데 환경 조성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미미해요. 다만 뭐 성과는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차가 돼서 승진했어, 이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노력했는데 잘 몰라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가 있는데 경금이 없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러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섭하는 사람 생김.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간섭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월생을목,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묘월생, 이거 걸록격인가요? 걸록격에도 정관용신. 월겁 정관용신, 걸록격에도 정관용신. 경금이 다 용신이란 얘기인데요. 임수가 왔으니 용신에 대한 희신이 왔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임묘진 방합을 이루었으니 아는 사람이랑 일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누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 인성관이 없다. 만약에 정관이 없을 때 뭐예요? 인성이 설됨, 내 권리 뺏김, 밀려나기,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겁재가 왔잖아요. 경쟁자가 강력하게 등장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 독립한다 그랬잖아요. 밀려나서 독립하기. 독립하기. 근데 그냥 독립하기가 아니라 밀려나서 독립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묘월을목은 되게 내년에 아주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으려면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죠. 경금 없고 병화 없다 그러면 조금 뭐랄까요, 일이 지지부진한다거나 또는 했던 일 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책임만 또는 사람들한테 기대만 잔뜩 심어주고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월생이죠. 정제격,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투간이 뭐가 됐냐, 지지에서 신금이나 자수가 있고 수가 투간되었다면 인성격,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진월 그랬으니 정제격 그럴까요? 진월을목, 우리 집사람 서준대요. 네, 진월을목, 임수가 왔어요. 정인이 운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격의 인성이 운에서 오면 재테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테크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토가 투간되어 있으면 휩쓸려 가지가 않죠. 근데 토가 투간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위험한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을목은 임수를 만나면 임수가 이동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휩쓸려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가둘 게 있으니 문서를 취득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로 겁재가 와서 쟁제를 했잖아요. 투자할 일이 있어요. 근데 관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있으면 투자 성공, 없으면 뺏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약하더라도 겁재가 오면 책에는 득비리제, 그렇잖아요. 득비리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견으로 인해서 죄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관이 없으면 득비리제가 아니라 뺏기는 거 또는 선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투자 후 취득, 겁재가 온다라는 것은 선투자 후 취득인데 관이 있어야 후 취득 그러거든요. 관이 없으면 취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이 없으면 공유정신을 발휘할 것. 공유정신 발휘해야 되죠. 공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나왔던데, 뺨때기 때려야 되나? 아무튼 내 것을 공유하겠다라는 생각 또는 베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월부터는 조금씩 신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절인데요. 인성이 와서 을목을 생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주에서 식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쓸모 있는 거, 쓸모 없는 거,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월생도 방합입니다. 겁재가 와서 야, 같이 나랑 뭐 해볼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방합 그랬으니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 활용해야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사해도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얘기했듯이 겁재가 왔으니까 분가, 이탈, 독립,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관이 없으면 밀려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4월생. 4월생은 상관이죠.
상관입니다. 상관격 그랬는데요. 신약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정관이 있으면 4월생도 정관이죠. 올해 정관 참 중요하네요. 내년에 있으면 자격, 취득, 시험, 합격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천간으로 인성이 왔으니까 상관격이 일간에 근이 없고 정관이 있고 인성이 운에서 온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만약에 관이 없으면 상관격은 자유분방한 거잖아요. 자유분방한데 인성이 와서 터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바른 일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인성이 원국에 있는데 또 인성이 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관이 없이 인성이 또 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공부를 또 해봐야지 했는데 저 인성이 약하게 들어왔으니까 약간 쓰잘데기 없는 공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겁재가 상관을 생겼으니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용되거나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사화가 인목을 보는 거 성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급함. 겁재가 와서 자신감이 생겼는데 임수가 관을 못 보면 이용만 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4월생이 4월 을목이 임목 보고 임수 봤는데 관이 없다면 겁재가 상관을 생했으니 외부에서 누군가 야 이거 괜찮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이 없으면 괜찮으니까 명의 좀 빌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의 빌려줬더니 엉뚱한 일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욕먹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성급하고 서둘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인사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될 때, 만약에 일간의 근이 튼튼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일간의 근이 튼튼하지 못하면 내가 이용당하기 쉬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월생 을목은 임목이랑 합을 하죠. 인옷을 합을 하였으니 삼합을 했습니다. 내가 완성되어 있지만 겁재라고 하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인년 그랬으니 정인이 운에서 왔잖아요. 정인과 겁재가 같이 왔으니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 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는 그런 거죠.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거든요. 월령에서 합이 들었으니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리가 생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겁재가 같이 왔으니 좀 활동적인 그런 자리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근직보다는 외근직에 합격하기 쉬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험을 본다면 경찰이라든지 또는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거, 관이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관이 있어야죠. 원국에. 없으면 식신격이잖아요. 식신격이 정인을 받잖아요. 내 활동성을 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나 논리로 포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책을 쓰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러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겁재가 와서 생을 했으니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천간으로 인성이 왔으니 주로 사건이 인성이라거나 문서에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문서를 전달받거나 새로운 기획이나 계획을 발표하거나 그러기 쉬운 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월생. 미월생 그러면 이것도 편제격 그럴까요? 편제격. 편제격의 정인. 그러면 정인과 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격 자체가 단순히 투자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제격인데 인성을 받다라는 것은 투자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겁재가 운에서 왔는데 임목이 묘고에 빠진 거죠.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묘고에 빠지면 일지가 묘고에 빠졌다거나 내 팔자에 있는 게 묘고에 빠지면 운에서 묘고에 빠지게 한 건데 운에서 와서 나한테 빠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토라고 하는 활동적인 성향에 있는 것이 임목이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미, 원진, 기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내 노하우를 신입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대인관계가 좀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윗사람은 그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내려놓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내려놓으시면 뭔가 아랫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지. 근데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너무 잘 가르쳐 주면 예, 잘 가르쳐줘도 욕먹고 너무 못 가르쳐주면 또 너무 못 가르쳐도 욕먹는 게 이제 미월을목일주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누가 뭐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는 주시되 다 내놓지는 마시고 적당히 성심성의껏 가르쳐준다라는 생각만 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천간으로 임수가 왔으니까, 임수라고 하는 인성이 운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뭐 내가 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간의 근이 튼튼해야 되는 게 편재 원령이죠. 예, 신월생인데요. 정관격, 정인이 운에서 왔죠. 신약하더라도 또는 신강하더라도 정관격에게 정인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주에서 병화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병화가 없으면 해보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화 없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유사한 다른 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 이미 합했잖아요. 식신과 관이 합했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쓴다거나 또는 책을 쓴다거나 그러기는 유리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했더니 그냥 책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원령을 충했습니다. 원령을 충했다라는 것은 자리를 옮기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내 직장 내에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러기에 좋은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신중의 임수가 지지에 따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인성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깨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서가 없다면, 집이 없다면 집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뭐 학생들은 진로가 변경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과인데 갑자기 이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이거든요. 근데 을목 입장에서 임수는 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만약에 옮기려면 조건이 병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생, 신월생, 6월생, 평관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평관격에 정인이 운에서 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금의 을목 자체가 휩쓸려 가기 쉬운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고 한다면 내 일에 대한 성과가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내다 팔 수 있어요. 즉 내 성과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가 없다면 그냥 저냥 쓱 지나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지로 겁재가 운에서 왔는데요. 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하는 건데 드러나지 않는 억울한 일, 즉 남이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령에서 기문 원진 이렇게 형성되었는데요. 관과 식상이 합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과 식상이 합했어요, 대체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 내에서 이제 편관과 식신이 합을 했으니까, 상관이 합을 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야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로비를 한다거나 또는 약간 돈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근데 일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거나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는 시기, 이게 기문원진의 특성이거든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으니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정인이 투관되어 있으니까 야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들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하려고 돈 쓰지 말아라, 그냥 포기해라,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월생, 이것도 정제
격이죠. 정제격이죠. 신중에 아니, 술중에 신금, 이게 이제 술월생들이 원국에 화가 있는데 수가 오잖아요. 그럼 쓰임이 참 많아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또는 화도 있고 수도 있는 사람은 되게 쓰임이 많아지는 건데,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때 임수가 왔을 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술월생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인데요. 신약하다면 겁재로 인하여, 즉 내 일을 나눠 가질 사람이 생겼으니 누군가 나를 돕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술월생 을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 사주가 신강한 경우도 있거든요. 목이 왕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쟁제가 바로 일어나겠죠. 쟁제가 일어나는데 뭐 윗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재테크나 투자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테크, 투자 이런 것에 성공을 하려면 원국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이 있어야 된다. 겁재가 운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해월생. 정인 원령이죠. 그리고 정인이 투간이 되었습니다. 격은 좀 약하지만 투간이 되었습니다. 원국에서 임수가 투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나를 알릴 수 있어요. 인성이라고 하는 내 지식 또는 내 계획 그리고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때 개업 같은 걸 참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겁재가 와서 인성에 합을 했으니까 동업 형태로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금이 없으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왜? 겁재가 와서 인성을 싹 빨아먹고 가는 거잖아요. 내 아이디어나 지식을 도용당할 수 있으니 관이 없으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있으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수하고 인목이 합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인목을 살찌우니까 좋은 거라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화로 연결되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 준 게 나한테 안 와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월생 을목한테는 내년에 남 좋은 일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일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생겼다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했을 때 계약관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 운에서 왔으니 이것도 시험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시험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이 있어야지 있을 거고요. 예, 일간의 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자월생. 현인격인데 정인이 투관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나한테 해야 될 일이 부여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저 인성이 투관되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알릴 시기도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무명인데 유명해지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은 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편인이 저기 인목을 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수가 인목을 생했으니 남 좋은 일도 조금 할 수 있는데 자수가 인목을 생하는 것은 목생화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람들과 같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공유해서 돈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 사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상관용신인데 그걸 했다 그러면 손님이 좀 안 온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축월생. 마지막 생이죠. 축월생. 예, 정제격인데 정인이 투간한 거죠. 제격이 인성운을 만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재테크하다 또는 재극인하다 그러거든요. 재극인하다, 자기 합리화 시켰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운에서 오는 인성을 내가 극하는 것은 크게 나쁘게 치지는 않아요. 정제격이 정인을 봤으니까 문서를 잡기 위해 노력하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약하다면 겁재가 왔으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암합을 했잖아요.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그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늘 얘기를 하지만 제격은 관이 있어야 겁재를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관이 없으면 내 거 뺏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 같은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초월생 을목이 딱히 뭐 없네. 축월 을목 딱히 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격이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관 없으면 뺏기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뭐 없나? 정인. 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축월은 좀 얼어 있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근데 임수가 왔으니 을목 자체가 약간 휩쓸려 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화 없으면 마음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대충 설명이 됐을까요? 네, 대충 2022년 을목일간의 신년 운세 이걸로 강의 마무리하고요.